50강 수업은요, 246페이지 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46페이지 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담금질 열처리 보완을 위해 실시하는 강 서브 제로 처리, 서브 제로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 강 서브 제로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어났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 담금질은 뭐냐면 고온의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그냥 여유있게 냉각을 시키면은 폴라이트가 됩니다. 이 고온 조직을 물에서 급냉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간 그 과정을 생략해버린 거예요. 급격하게 변화가 돼서 마텐자이트 조직이 된 건데, 이 마텐자이트 조직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온도가 올라가거나 어떤 충격이 있을 때는 다시 변화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공구강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단단하게 열처리해 가지고 마텐자이트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완전 왜 그렇게 변하느냐, 잔류오스테나이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변합니다. 그럼 공구강 재료 자체가 변해버리면 정확한 측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잔류오스테나이트를 완전히 없애고자 다시 이제 서브 제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심냉 처리 0.5 처리라고 합니다. 심냉 처리 0.5 처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가 잔류오스테나이트를 모두 마텐자이트화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서브 제로 처리, 심냉 처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서브 제로 처리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담금질 직후 잔류오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로 변태한다. 맞습니다. 냉각제는 드라이 아이스나 알코올, 액체 질소 사용해 가지고 굉장히 낮은 온도로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일반강을 물에서 냉각시킬 때는 그 온도가 한계가 있겠죠. 이 냉각 드라이 아이스 플러스 알코올이나 액체 질소는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 게이지, 베어링, 정밀, 금형에서 경련 변화를 방지한다. 경련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변하는 현상을 경련 변화라고 합니다. 담금질 후 실온에서 장시간 방치하여 안정화한 후 처리를 하면은 더욱 효과적이다. 아닙니다. 담금질을 해서 장시간 방치해서 안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경련 변화라는 것은 시큘러 체인지인데요. 재료 성질이 시간 경과와 함께 서서히 변하는 현상으로 보통 강경도 변화 형태의 치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정밀 기기는 경련 변화에 의해서 정밀도가 나빠지겠지요. 자, 9번. 구조용 특수강, 크롬 몰리브덴 합금강에서 몰리브덴 역할에 해당하는 가장 적합한 특징은 구조용 합금강, 특수강은 니켈 크롬 강이라든지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도가 높은데, 너무 강도가 높아서 뜨임을 해가지고 인성을 좀 주기 위해서 뜨임 처리를 하면 오히려 그 뜨임 매짐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인성을 주기 위해서 뜨임을 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를 이제 첨가하느냐면 몰리브덴. 이 몰리브덴을 첨가하면요, 뜨임 매짐을 방지했습니다. 그래서 뜨임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몰리브덴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알아주세요. 여기 몰리브덴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47페이지입니다. 11번. 보기 성질을 갖춰야 하는 공구 합금강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HRC 로크웰 경도인데요. 로크웰 경도는 HR로 표시하는데, 로크웰 경도는 검사하고자 하는 재료에 따라 스케일이 A 스케일, B 스케일, C 스케일, E 스케일, F 스케일, 스케일이 많아요. 추가. 근데 이 C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단단한 재료 경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HRC 55 이상이면 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경도를 가질 거. 그 다음 팽창 개수는 보통 강보다 적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수 변화, 조금 전에도 했지만 경련 변화라고 했지만 그것도 없습니다. 담금질에 의한 변형이나 담금질 균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게이지용 강이라고 합니다. 공업 게이지를 만들 때 쓰는 강입니다. 단단하고 녹슬지 않고 틀어지지 않는 고크롬강, 고탄소강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충격에 강한 내충격용 합금 공구강은 어떠냐면은 탄소는 낮고 SI는 높게 하고 텅스텐을 몰리브덴으로 바꾸고 때로는 바나디움 첨가해서 내충격성을 증대시킵니다. 자, 요게 내충격성, 요런 그 성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탄소는 낮게 하고 SI는 높게 하고 텅스텐을 몰리브덴으로 바꾸고 때로는 바나디움 첨가하면은 내충격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고탄소에 또 아니면 이거 말고 고탄소에 바나디움 첨가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고탄소에 바나디움 첨가에 결정린 미세하고 담금질성 낮추어 내충격성을 증대한다. 담금질성을 높인다는 것은 경도가 굉장히 단단한데 그러니까 고탄소는 담금질이 높은데 여기에다 바나디움을 첨가하면은 담금질성이 좀 낮아지는 대신에 내충격성이 증대됩니다. 담금질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 굉장히 단단한데 충격에는 좀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잘못됐네요. 열간, 금형, 여기 이제 오자가 됐네요. 혹시 여러분 책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책에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1번 그게 열간 금형용 그게 잘못됐습니다. 열간 금형용인데 여기 이제 뭐 DYD로 돼 있다 그죠? 여기에 좀 오자가 생겼는데 요걸 여러분 책에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책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요렇게 열간 금형용 공구강으로 고쳐주세요. 고온 경도, 강도 높고 열 충격과 열 피로, 뜨임 연화 저항이 커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놨습니다. 자, 13번 내식성 알루미늄의 합금이 아닌 것은 하이드로는 알루미늄에 마그네슘만 첨가한 건데 이게 내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클레드도 내식성이 괜찮아요. 알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드리도 구리가 빠진 불알루민입니다. 하스텔로이는 여기 한번 봅시다. 주요 성분이 니켈입니다. A형, B형, B2형, B3형, C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합금은 하스텔로이 B인데 요거는 몰리브덴 약 30%, 철 5% 함유한 것입니다. 이게 알루미늄 합금이 아닙니다. 요거는 몰리브덴하고 이런 게 들어있죠. 알루미늄 합금이 아니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하이드로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으로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알클레드는 뭐냐? 다른 금속 표면에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입힌 합금입니다. 알드리는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SI 합금입니다. 그래서 구리가 없는 드랄루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스텔로이는 알루미늄 합금이 아닙니다. 15번 2500도 이상의 고용융증 갖는 금속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크롬은 2500도 이상이 아닙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1875도 C입니다. 자, 이제 248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보기 설명 중 적합한 도면 양식을 설명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A. 도면에 반드시 마련해야 할 사항의 윤곽선, 윤곽곽선이라고 해놨다. 그죠? 요거는, 하나는 지어야 되겠네. 그죠?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윤곽곽선이니까 요건 하나 지읍시다. 여러분. 윤곽선, 중심마크, 표제란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제란을 그릴 때는 도면 오른쪽 아래 그립니다. 또 여기도 아래 하는 게 아래 두 번이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아래 하나는 지워버립시다. 아래 설치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한다. 자, 알아보기 쉽게 한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금 아래 하나는 지웁시다. 그 다음에 표제란에 도면 번호, 도명, 척도, 투상법, 작성 연월일, 제도자 이름, 여기 조금 그게 제도자, 그 다음에 제도자 이걸 합칩시다. 제도자 이름입니다. 그냥 하나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 이제 쉼표나 이런 게 조금 부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입한다. 여기 맞아요. 자, 그러면은 적합한 도면 형식을 설명한 것은 A, B, C 다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19번 구멍치수 파이 45 플러스 0.025 그 다음에 0 축치수 파이 45 마이너스 0.009 마이너스 0.025 에서 끼워 맞추면 이 구멍에 축을 끼우는데 구멍이 아무리 작아도 45고 축은 아무리 커도 45가 안됩니다.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됩니다. 21번 중심선 피치선 표시하는 선은 뭐냐 하면은 가는 1점 쇠선입니다. 0.1 내지 0.25mm고요. 중심 절단 기준 피치선용입니다. 요거는 요 네 가지가 됩니다. 자, 249페이지 23번 치수기입할 때 기술된 치수기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치수기입할 경우 치수 단위에는 길이와 각도가 있다. 그렇죠? 나 숫자로 기입되는 치수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가 아니고 밀리미터입니다. 단위를 기입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번이 틀렸어요. 밀리미터는 기입 안 해도 됩니다. 다. 각도 단위는 도를 쓰며 필요할 때 분, 초 단위도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면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최종적으로 완성된 물체 치수를 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25번 제도의 치수선은 어떤 모양의 선으로 걷는가에는 가는 실선입니다. 자, 가는 실선에 대해서 여기 쭉 한번 해놨습니다. 보이는 면과 절단면, 단면에서 다른 재료 사이 경계를 나타낼 때 가는 실선이고요. 해칭선, 개구부, 구멍, 오목 부분의 지시선이고요. 계단, 경사로, 경사부에서 화살표 나타내는 선, 짧은 중심선, 치수보조선이 가는 실선입니다. 치수선, 치수선과 치수보조선이 만나는 끝단 사선, 조경도면상의 계획, 등고선 등도 가는 실선입니다. 5번 보이는 물체 윤곽 나타내는 선, 창문, 문, 계단, 가구 등을 간략하게 표시할 때도 가는 실선입니다. 상쇄도 부분을 나타내는 틀의 선도 가는 실선입니다. 여기에 치수선이 여기 부분이 있었죠. 치수선, 치수선과 치수보조선이 만나는 끝단선단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가는 실선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27번 기계 재료 기입할 때
SF340A로 설정된 SF이면 요걸 몇 번이나 했습니다. S는 steel, F는 forging 단조입니다. 그래서 S 단소강 단강품이에요. 주강은 뭐냐? 본래 강은 주물을 안 만듭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도 현대제철도 그럴 겁니다. 주로 고로에서 용선을 생산하면은 그 CSI가 많아요. 이게 주물로 하면은 큰 정년 없이 할 수 있는데 이 주물로 쓰는 게 대부분 다 강으로 쓰기 때문에 다시 제강 공장에 보내서 정년을 하는데, 그래서 강은 주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변을 하거나 뭐 단조를 하거나 이런 데 씁니다. 그런데 제강으로 생산된 강을 주형에 주입한 후, 그러니까 이게 아변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형상이 뭐 슬래브나 블룸, 빌렛, 뭐 선이나 이런 게 좀 단순합니다. 이런 걸 제조할 때 아변을 하는데 이게 모양이 복잡한 거는 아변이나 이런 걸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떤 그 틀을 만들어가 모양 복잡한 모양에 어차피 강을 녹여서 거기에 주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강으로 생산된 강을 주형에 주입한 후 소정의 형상 크기로 성형한 것입니다. 요거는 주강은 어떻게 되냐면 강입니다. 주철이 아닙니다. 그래서 탄소 이렇게 함유합니다. 강인데도 모양이 복잡한 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틀을 만들어 가지고 주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주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니까 주철보다 연신율이 좋으며 인장 강도도 큽니다. 그 다음에 기계 부품 등 단조로는 만들기 어렵고 주철로는 강도 부족할 때 주강 널리 사용합니다. 단점은 뭐냐면 어떤 형 속에 녹여서 부어 놓으면 가령 예를 들면 본래 그 크기 모양이 냉각할 때 팍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수축이 많이 되니까 주철보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회주철 GC입니다. 브레이크스트 아이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철을 주형에 주입할 때 벽두께 차이로 냉각 속도가 지극히 느릴 때 탄소가 흑연의 형태로 많이 석출하기 때문에 파단면이 회색을 띠는 주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번 했습니다. 자, 250페이지요. 29번. 소결광 품질을 나타내는 지수가 아닌 것은 소결광 품질을 나타내는 건 낙하강도 쉐틀 인덱스가 SI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화지수 빨리 깨지면 안 되겠죠. 화는되면 안 되겠죠. 리덕션 인덱스 분화지수, 그 다음에 또는 화는 분화지수 리덕션 데그로데이션 인덱스입니다. 리덕션 데그로데이션 인덱스가 화는 분화지수. 요거는 소결광 품질을 나타내는 지수가 맞아요. 요 DI라는 건 요 기호가 여기서는 없습니다. 31번. 소결광 화는 분화 방지법이 아닌 것은 아주 완전히 높은 온도가 아닌데 화는 분화되어 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산화철을 높게 관리해야 되고 슬래그 성분을 높게 관리해야 되고 산화마그네슘 성분을 높게 관리해야 됩니다. TiO2는 여기에 환원할 때 치밀해서 환원이 잘 안됩니다. TiO2를 높게 관리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소결광 환원 분화는요, FeO 높게, 슬래그 볼륨 높게, 사문암, SiO2, MaO 이렇게 요건 성분 높게, TiO2는 낮게 관리합니다. 소결기에 공급되는 신원료, 환원광은 제외하고 신원료에 대한 제조된 완성 소결광 질량 비율인 소결 실수율은 장입량 분의 순생산량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자, 251페이지입니다. 분철광석으로 소결 조업할 때 적용하는 소성 회수율은 분철광석으로 소결 조업할 때 적용하는 소성 회수율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소성 회수율은 장입량 분의 배광량 소결 조업 해가지고 이제 배광 해가지고 이제
소결광을 이제 우리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장입량, 이제 소결이 다 된 걸 배출하는 배광량이랍니다. 장입량 곱하기 장입량분의 배광량 곱하기 100입니다. 용융형 대비 확산형 소결광 장점에 속하는 특징이 아닌 것은 이거는 여기까지 몇 번 했습니다. 용융형 대비 확산형 소결광은 확산해서 결함했기 때문에 높지 않습니다. 높은 강도가 아닙니다. 높은 산화도, 높은 기공, 높은 환원성 이거는 가능하지만 높은 강도는 아닙니다. 자, 용융형 소결광은 슬래그 본딩입니다. 용융 슬래그 입자가 슬래그 성분으로 견고하게 결합한 것입니다. 용융 주산염 생겨서 광석 표면을 주산염이 유리질로 녹아가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소결광 강도 정대되나 비환원성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확산결함은 비교적 저온 소결 조업 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자와 입자 표면 접촉부에서 이제 열을 받아 확산해 부풀어가 확산 반응으로 결합한 겁니다. 원자의 이동으로 결정이 성장합니다. 결정 성장하고 재결정에 의한 이동 확산을 합니다. 요거는 주로 그 소결광에서 Fe2O3, Fe3O4 요 결정 성장에 의한 확산이다 하는 거 알아주세요. 이건 높은 강도가 아닙니다. 높은 산화도, Fe2O3, Fe3 높은 산화도, 높은 기공, 높은 환원성이 되겠습니다. 39번 고로용 자용성 소결광. 소결광에 쉽게 말하면 석회석, 그 중에서도 생석회 CaO가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자체는 석회석이나 특히 여기에 자용성 소결광일 때는 CaO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CaO 성분은 나중에 녹을 때 그 불순물들과 결합해 슬래그로도 제거하지만 이 자체가 자용성 소결광에는 그 자체가 열을 내뿜어요. 그래서 코크스에 오는 CO가스와 더불어서 열을 많이 내뿜기 때문에 뭐가 잘 되겠으면 소결이 잘 되겠죠. 그런 정도입니다. 자용성 소결광. 광석 종류에 따라 다르면 보통 10 내지 15%의 석회석을 소결 원료에 배합한다. 그거 꼭 좀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소결기의 유효. 여기도 조금 더 유효 화상 면적, 소결광 생산량, 가동률 98%일 때 소결 공장의 생산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률 분의 유효 화상 면적 분의 생산량입니다. 요거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는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50강 수업은 여기에서 41번까지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